예, 안녕하세요. 땅지기 비목입니다. 이제 저희 고추가 50일이 지난 상태고요. 그때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 저희 고추들이 제가 5월 9일날 정식으로 했는데 그 5월 9일날 지나자마자 바로 한 5일간 폭염이 왔었어요. 30도 이상으로. 그래서 그때 얘들이 순간적으로 윗사람이 엄청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계속 그냥 얘네들을 내비두면 계속 윗사람이 생길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어떤 조치를 했냐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19에 19짜리 전용 비료를 썼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질소 성분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또 고온의 피해 때문에 윗사람이 엄청 생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제가 19를 안 쓰고 바로 그냥 인상가리만 투입을 시켰어요. 바로. 그래서 제가 한 2주 동안 일주일에 2번씩 해가지고 좀 강하게 밀어붙였죠. 예. 해서 지금 요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 그때 폭염에 의해 가지고 얘네들이 윗사람이 생긴 부분이거든요. 다 그래요. 다 제 고추들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자, 여기 부분에 보면 여기가 윗사람이 엄청 심해요. 예. 자, 여기도. 자, 어디 보자. 예. 그죠? 자, 영상으로서도 제가 확실한 게 보여드리는 게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용 비료를 안 쓰고, 바로 이제 인상가리만 한 2주간 투입을 시켰더니만, 위에서 이제 올라오는 가지들이 절간이 엄청 짧아졌어요. 보시면, 지금 보시면, 자, 절간이 엄청 짧게 올라가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절간, 이렇게 절간이 짧아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고수분들한테도 제가 많이 배워야 되는데, 한번 파고드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이 처음에 내가 모종을 키우거나 안 그러면 모종을 구입을 할 때 과연 이 어린 모종들이 얘네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컸는지 그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연양생식하고 그다음에 생식생장이 있잖아요. 이 모종을 키울 때부터 해가지고 이 인상가리를 적정하게 비율을 섞어서 이 모종한테 앞으로 생식생장을 할 수 있는 모드를 그걸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제 상태가 지금 처음에 보니까 키가 크고 짱짱하다고 제가 그때 한번 처음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얘네들이 연양생식 모드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모종을 구입을 한다고 할 때, 이제 제가 만약에 모종을 키운다 그러면은 이제 생식생장 모드로 이 모종을 키우겠지만, 제가 아직 모종을 키우는 그런 환경이 못 돼서 일단 모종을 구입할 때 얘네들을 빨리 그러니까 한 2주? 3주, 한 3주 정도, 그러니까 정식일 3주 정도 구입을 해서, 제가 그 모종에다가 인상가리, 그 다음에 질소는 아예 끊어버리고 해서 그 모드로, 얘네들이 이제 생생장 모드를 바꿔버리면 초창기 때 이렇게 아무리 고온이 오더라도 이렇게 절간이 길어지는 일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인상가리가 토양에 들어가게 되면은 얘네들이 토양에 달라붙어요. 그러면은
이 뿌리가, 고추 뿌리들이 이 인삼가리 비료를 잘 빨아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삼가리를 하면은 이 이동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러면은 차라리 물을 더 주자. 예. 그러니까 인삼가리 비료를 쓰는 양은 일정하게 두고 물을 더 희석을 시켜서 물을 주자. 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는 그게 맞아요. 얘네들이 이 흙하고 흡장 비율이 점점 그 인삼 비료가 작아지면서 오늘 갑자기 제가 한번 시험을 해본 게 뭐냐면은 이제 저번 주인가요? 아침에 물을 인삼가리 양을 일정하게 주고 만약에 물 300리터를 쓰는 것 같다 600리터로 제가 확 늘려버렸어요. 양은 동일하게 쓰고. 그래서 아침에 그 간주를 해줬는데 오후에 돼버리니까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꽃들이 엄청 많이 폈어요. 그때 갑자기 하얀 꽃들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게 인산이 이게 일반 물량보다 더 희석률을 더 높여야지만이 이 고추들이 뿌리로 더 흡수력이 빨라지는구나. 예. 그래서 그걸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동 속도가 느리다는 거, 인산은. 그 대신에 더 빨리 효과를 보려고 하시면 이제 희석량이죠. 예, 물량을 더 늘리고, 그러니까 인산가리 비료의 양은 일정하게 가고 물량만 더 늘리는 거. 자, 그러면 물량을 도대체 어느 정도 높여야 되느냐? 네, 그거는 어떤 경험인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2배를 줬어요. 300리터 이 고추 가지에 물을 주는 양을 제가 그때 한번, 자, 그러면 한 600을 줘보자. 2배를 줬어요. 2배를 희석시켜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아주 얘네들이 이제 생식생장 모드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19짜리를 제가 이제는 안 쓰는 이유가 그게 말이 전 생육 비료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질소 성분이 너무 그 비중이 커가니까, 예를 들어서 질소가 19라고 하지만 이 자연 상태에 있는 질소를 합해버리면 이게 전 생육 비료가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절간 길이를 좀 짧아져야 이 수확량이 많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서, 일단 그래서 이 절간 길이를 짧게 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2주 동안 인삼가리만 계속 밀어줬습니다. 요소만 뿌리는 그런 농가들도 많으시고 하는데, 저는 그 칼슘이 같이 있는 질산을 뿌려주는 게 어떨까. 왜냐면 잎하고 줄기만 냅다 커버리면 얘네들이 이 내성이 없어져요. 예, 병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저는 칼슘을 같이 있는 제품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질산은 이 고추 체내에서 이동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그 반면에 칼슘은 이동 속도가 아예 느려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된 게 뭐냐면, 그러면은 질소가 움직일 때 칼슘도 덩달아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그런 논리를 한번 찾아보니, 질소가 플러스고 칼슘이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러니까 화학 구조가. 그러니 이제 자석처럼 붙어버리니까는 이제 예를 들면 열차에 비교하면 KTX처럼 완전히 고속질주를 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이제 어떤 그 화학적인 생물학적으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로 해서 질산 칼슘을 같은 제품을 제가 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자꾸 절간을 짧게 가지려는 이유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진짜 고추의 장인이신 분들은 몇 분 제가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키를 키워가지고 생산량을 극대화시키는 반면, 이제 저는 절간을 짧게 가지고 이 수확량을 짧은 시일 안에 수확량을 가지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어차피 생각의 차이고, 이제 여기서 얼마만큼 이제 수확량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이제 농가의 수익이 바로 직결되는 것이죠. 고추 농사 하시는 분들 한 번에 이게 잘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셔서 나중에 3차, 4차 때 수확량을 극대화시키면은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차피 안 되면 안 되는 거지만 나중에 다시 얘네들이 또 여기서 이게 생장을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 생장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한 가지가 제가 지금 고추를 보니까 이렇게 그 휘어지는 고추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휘어지는 고추가 이제 그 칼슘 부족인데, 그래서 마침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질산 칼슘을 이제 간주를 해 줬습니다. 그 병충해 문제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방책으로 이제 한번 제가 이제 질소 칼슘만 이제 방제를 이제 간주를 했으니, 이제 아마 며칠 후에 이제 한번 또 사항을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황은 지금 50일자 좀 지났는데,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고추가 자란 모습 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달렸어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그 영양생식 모드에서 이게 자란 고추들이라 크게 그 열매 양에 비하면은 좀 제가 좀 욕심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차, 3차 때, 그러니까 2차, 3차, 4차 때는 제가 좀 수확량을 늘리려고 해서 일부러, 그래서 이제 생식생장 모드로 완전히 바뀐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쓰는 방법이 그 황 제품이 있거든요. 유황이 이게 이제 벌레들이나 이 세균들이 이게 냄새를 되게 싫어하는 냄새예요. 유황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 바닥에다가 이 고랑에다가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제품이 이제 황만치기가 이제 이게 옆면 물에 타는 제품이 없어가지고 이제 귀산황이라고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 귀산도 이제 물론 이제 저도 좀 생각을 해서 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귀산하고 유황하고 섞은 그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유황도 거기에 비중이 상당히 세요.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유황하고 귀산이 같이 있는 제품을 구입을 해서 이 고랑의 이 바닥 부분에 또 제가 연면 시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추에다가도 연면 시비를 우리 애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탄저병 반점이 한 몇 개가 보여가지고, 물론 이제 유황으로 해서 그게 다 예방이 되는 게 아니고 최대한으로 그 끌어올리는 거죠. 이게 탄저라는 게 한번 걸리게 되면 순식간에 다 번지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보니까 드문 가끔 가다가 하나씩 이 까만 반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방제를 했고, 그렇다고 또 방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귀산 유황 제품을 이제 저기 바닥에다가 계속 뿌려줄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방책이죠. 예방책. 물론 이제 예방책이 다 완벽하다는 게 아니고 예방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100% 예방되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 그때 이제 다시 농약을 치고 방제를 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보시면 이제 생각보다 1차 때 그 고추량이 뭐 그게 좀 뭐 나쁘다고는 못하겠어요. 이게 막상 이제 얘네들이 한번 자라고 보니까 이 뭐 거기서 좀 처음에
좀 절간 길이만 좀 짧았어도 이제 많이 열매가 맺혔을 텐데, 그 대신에 이제 2차, 3차 때 이제 제가 이제 그때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중간에 포기를 안 하고 어차피 2, 3차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양생식 모드에서 이 생식생장 모드를 제가 진짜 인내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했더니 이게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수세를 더 키운다는 게 아니라 수세를 키우는 게 아니고, 이게 생식생장 플러스 연양생장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게 생식생장 모드냐, 이게 연양생장 모드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절간 길이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은 모드가,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냐면, 얘는 지금 생식생장 모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절간 길이가 엄청 짧죠. 이제 어디 보자. 이게 보시면 이렇게 화면상으로 좀 보기가 좀, 근데 잘 안 나오죠. 저는 느끼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보세요. 밑에 절간이 엄청 길잖아요. 이렇게. 근데 위에 가서는 얘네들이, 이게 보십시오. 이게 절간이 엄청 짧아졌어요. 이렇게 바로 이 정도. 손에 좀 보이시나? 그래서 이제 이만큼 노력을 해서,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 주에 한 근을 따는 그런 각밖에, 한 근 대게, 아니면은 조금 적게, 아니면 조금 덜게 해서 제가 계속 실험을 할 겁니다. 실험이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기능을 할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 밭이, 이게 처음에 한 5년 전인가 제가 밭을 그때야 이제 땅만 있으면 좀 어떨까라고 해서 그냥 했는데, 막상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고추에 꽂히는 바람에 하다 보니, 이거 고추도 괜찮네, 이거 나한테 맞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이제 이게 저도 나이가 있어가지고 농사를 져야 먹고 살겠더라고요. 그 대신에 이게 기농을 하더라도 이게 한 가지 기술을 확실하게 갖지 못하면 기농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재 200평 밭을 여기서 최대한도로 수확량을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농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가 들깨 하고 해서 이 두 가지 주 종목을 가지고 제가 농사를 질 생각이고, 이제 기농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먹고 살려고. 이게 농사의 기술이 없으면 기농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돈만 나가고. 그래서 어디 농가에 가가지고 하루 일당을 못 받을지언정 진짜 피 터지게 기술을 배우고 노하우를 배우고 몸으로 익히고, 그다음에 기술을 익히게 되면은 작물을 키울 때에 대한 일몰이라고 하죠. 일몰이.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해서 계속 몸이 익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좀 완성이 되지. 안 그렇고서 바로 기능을 하시게 되면은 돈은 돈대로 나가고 몸은 몸대로 상하고, 그다음에 또 스트레스가 오죠. 수익이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당연하게 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계획이 요 밭에서 200평 밭에서 지금 거의 제 목표대로 근사치가 되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큰 대농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2차, 3차 때 너무 이제 또 61차, 71차 해가지고 그때 이제 요 작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그때 다시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요, 제 동영상만 보시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저도 기분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구독이 많아진다고 해서 수익이 사실 이게 얼마 안 돼요. 아예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의 제 동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거나, 아니면은
뭐 좋은 그 방법을 찾으셔서 했던 분들이 그 저한테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저는 그거를 근거를 가지고 더 열심히 이 농사의 이 기술을 더 발전시킬 것이고, 이제 이거를 그 우리 농가분들하고 저하고 마음이 통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공유를 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제는 좀 제가 이제 좀 욕심을 부리는 게, 이제 그 댓글 좀 달아주세요. 왜냐면 이게 뭔가가 표현이 있어야 내가 뭘 잘못했나, 안 그러면 그 상대방이 이건 아닌데 할 적에 이게 이제 자꾸 토론하고 얘기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돼야 나중에 이제 이게 농사라는 게 그러니까 완성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혼자서 도플장구는 없어요.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